네, 셀프 라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o retrieve, generate, and create through self-reflection인데요. ICLR 그 학교에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2024년에 IBM과 워싱턴 그 대학교에서 연구가 된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 내용들 그 라그 같은 것들에서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들 본 다음에 제 거 보니까 좀 레벨 오브 앱스트랙션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LLM이 범용적으로 잘 사용이 되면서 그 크리티컬한 문제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부터 오버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관계 오류 가능성이 그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제한된 것이 바로 라그인데, 이 라그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앞서 김지원 연구원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솔루션 같은 것들을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그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저 혼자로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장단점 짧게 만든 다음에 셀프 라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LLM은 자체 매개 변수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최신이 아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검색이 잘 안 된다든지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라그였었고, 요 라그 같은 것들은 검증된 인터페이스, 어, 나 소스를 통해서 뭐 질문을 보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쿼리를 통해서 인코더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PDF나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워드나 그런 파일을 통해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다큐멘트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 것과 렐러번트 다큐멘트를 찾아서 가장 인접한 것들에 대해서 쿼리를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너레이팅을 진행하는 것이 라그가 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라그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분별하게 정보를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뭐 리플러그라든지 뭐 셀프맨, 뭐 라디,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것이 충분한 그 답변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이 되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는 끼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아예 그 라그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 자체에 대해서 한 번은 걸고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관점으로 봤었을 때 라그 같은 것들을 돌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HBM이 포함된 GPU를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있는 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거기에서 또 한 번 또 리트리브하고 리트리브를 하면서 라그를 통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리소스 낭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이브 라그, 어드밴스드 라그, 모듈러 라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라그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브 라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덱스를 할 것인가, 청킹을 할 것인가, 인베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리트리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리트리버 전에 좀 최적화할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 리트리버 할 것인가,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뭐 리트리브나 아니면은 리트리버에서 리드를 하는 것 이외에 이런 것들에서 뭐 프레디ክ트까지 하는 다른 아키텍처럴 모디피케이션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드밴스드 라그에 속하는 거고요. 셀프 라그가 이 중에 속합니다. 셀프 라그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일 것 같은데 사실 아이디어 컨셉은 굉장히 독특하다. 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들을 다시 이 시스테매틱하게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같은 걸 받으면은 우리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뭐 어디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적절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평적으로 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렉션 토큰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셀프 라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어떤 질문이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네, 그 질문 생기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게 리트리버리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조적이나 어떤 창의성을 꾸며가지고 LLM 통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패러렐하게 그 센텐스를 만들어 보는데 이 센텐스를 갖고 왔으면은 이 정보들이 실제로 내가 얘기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연관성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질문한 것과 절대적으로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 평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돌고 돌고 하는 전체적인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바로 셀프 라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도 답변을 할 때도 내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다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제대로 답변할지 만든지 생각해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이나 부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 생각을 해본 게 바로 셀프 라그인데요. 요 이미지를 보면은 그 전체 얘기를 아마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이미지가 사실 어 그 미국 역사를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How did the US state get their names?라고 하면은 어떻게 미국에 있는 주들이 이름을 알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50개 주에서는 11개가 이름을 따라서 나온 건데, 어, 여기 밑에 있는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사스 부족민에서 있는 단어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번 틀렸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니시 북에서 책이 나왔다는 건데, 캘리포니아에 대한 내용이 1번하고 3번은 좀 유관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과 유관한 내용들이 있지만, 뭐, 텍사스 같은 거는 또 잘못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쓸데없이 1번, 2번, 3번들을 쭉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파생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셀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고 하면은 먼저 질문을 본 다음에 이게 그 어디에선가 내가 데이터를 조회를 해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각 세그먼트를 문장별로 여기서 문장별로 했는데 패러렐하게 가져옵니다. 하나에 대한 문장을 갖고 왔을 때는 내가 갖고 온 문장이 이거 내가 되게 그 유구한 정보다라고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 팩트 체크해서 이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 요거는 약간 파셜리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유틸 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라그를 통해서 그 뭐 데이터를 가져온 방법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write an essay your best summer vacation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창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필요가 없는데 여기 1, 2, 3에서 쓸데없이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 스스로 하면 진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트레이닝하고 인프로먼스하고 엑스페리먼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중요한지, 뭐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다고 그랬었는데 리트리브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며낼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올지, 그 다음에 이게 렐러번트한 내용인지, 풀리 서포티드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전체 답변과 그 질문이 유관한지에 대한 내용이 오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다음 수도꼭처럼 이야기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다이어그램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샘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델을 만드는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셀프 라그를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사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있고 그리고 그 크리틱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자, 기존 라그는 뭐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로 모델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셀프
라고 트레이닝 모델 때는 리트리버 이외에 크리틱하고 제너레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즉, 크리틱을 먼저 가정의 크리틱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리플렉션 토큰과 함께 리트리버에서 검색된 패시지들로 다양한 명령, 출력 데이터를 확장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네레이터 LM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걸 좀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겠죠. 저희는 제네레이터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우선인데요. 제네레이터 모델을 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크리틱 모델을 만드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GPT-4 프롬프팅으로 리플렉션 토큰을 먼저 생성하는데, 제가 아까 리플렉션 토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리플렉션 토큰입니다. Retrieve, is relevant, is support, is useful.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4K에서 20K의 그 지도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합쳐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모델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어,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 목적으로 학습 이전 토큰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의 확률이 최대화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요 크리틱 모델이고요. 요 크리틱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요 제네레이터 모델에서는 입력과 그 제네레이터 모델 입력만 갖고 와도 제네레이터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이제 리플렉션 토큰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네레이터 모델을 크리틱 모델과 함께 그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어, 그 출력 Y가 잘 보강될 수 있도록 리트리버가 검색된 프레이즈 아니면 패세지들과 크리틱 모델이 제공한 리플렉션 토큰과 구성된 걸로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면은 아까 전처럼 문장이 나오면은 그 뒤에 이게 서포티브한지 렐러번트한지 그리고 전체 문장이 유스풀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인퍼런스 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어저스트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모델 몇 개나 만들 것인가? 아니면 스레졸드 값을 넣어서 리트리버리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드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소프트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가중치를 조절해서 모델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이걸에 대해서 이벨루에이션을 했다는 결과인데요. 뭐 이것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결론을 또 만들었겠죠. 숏폼이나 클로즈셋이나 그다음에 롱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숏폼은 위키피디아 기반에서 QA, 팩트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로즈셋은 더 클로즈된 내용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롱폼 제너레이션 같은 거는 인물 작성 같은 것들을 직접 자기가 진행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셀프라그가 아무래도 우세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셀프라그는 그 LLM을 리트리벌과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LLM 성능을 높였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 보이는데 외부 데이터 소스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만 크리틱 모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크리틱 모델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도메인 같은 데서는 새롭게 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새롭게 뭐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 네, 그러면 크리틱 모델은 어떤 뭐 쿼리 아니면은 쿼리에 대한 그런 답변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네. 거기에 리플렉션 토큰을 이렇게 문장 단위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 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 크리틱 모델이 그러면은 저기 리플렉션 토큰 보면 리트리브, 뭐 서포티드, 유틸 5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크리틱 모델의 목표는 이런 문장마다 저런 리플렉션 토큰을 뭔가 레이블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타입
그 특정 문서를 봤을 때 그 리트리브나 이즈 렐러티브나 이 서포트 이즈 유스풀 그 내용들이 출력으로 나와서 이러한 것들이 그 예, 요 리플렉션 토큰이라는 것들이 전달이 되고 제너레이터 모델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시킬 수 있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크리틱 모델은, 그러면은 이제 셀프 라그를 그 인퍼런스 할 때에도,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저 크리틱 모델이 같이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훈련 아닙니다. 때만? 크리틱 모델은 네, 훈련 때, 제가 여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 처음에 트레이닝 때만 크리틱 모델이 사용되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제너레이터 모델이 사용됩니다. 완전히 제너레이터 모델을 위해서 크리틱 모델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제너레이터 모델만 사용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